이게 시계야? 당장 이따위 불량품 치워! 조용히 해결하시죠.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날따라 백화점 VIP 라운지의 공기가 어딘가 무거웠다. 강인호 회장은 점심 식사 후 가벼운 산책 삼아 백화점 3층 VIP 명품 시계 매장을 찾았다. 그는 그룹의 최고 수장이었지만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늘 몸에 밴 검소함으로 인해 평범한 중년 남성의 캐시미어 코트 차림이었다. 직원들은 그를 알아보았지만 회장의 철저한 신분 은폐 원칙에 따라 고개 숙여 인사만 했을 뿐이었다. 시계 진열장을 무심히 바라보던 그의 귀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시계야? 당장 이따위 불량품 치워. 너희 백화점은 이런 걸 팔아? 내가 누군지 알아? 목소리만으로도 강렬한 오만함이 느껴졌다. 강 회장은 매장의 구석으로 시선을 돌렸다. 50대 초반의 통통한 남자가 억센 팔을 휘두르며 매장 직원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직원은 굳은 얼굴로 공손하게 사과를 반복했다. 남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주위 손님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이 모든 소란이 강 회장의 눈에는 매우 불편하게 다가왔다. 그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소란인가? 조용히 해결하시죠. 그의 의도는 단순했다. 자신의 백화점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그 남자는 강 회장을 위아래로 훑었다. 낡고 편안해 보이는 강 회장의 코트, 그리고 전혀 위압적이지 않은 그의 외모를 보더니 곧바로 분노의 방향을 틀었다. 이 노인네는 뭐야? 당신이 여기 상관이야? 노인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이 오만함은 고객 불만을 넘어선 인격 모독이었다.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졌다. 꺼져. 어디서 굴러먹던 허름한 옷 입고 이런 고급 매장을 함부로 다니냐? 남자의 목소리가 커졌다. 내가 이 H 백화점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 줄 알아? 이 백화점은 내 덕에 굴러가는 거야. 직원들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다. 강 회장의 안색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는 평생 이런 식의 공개적인 굴욕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거대한 백화점 그룹을 뒤흔든 충격적인 배임과 횡령의 그림자.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린 파트너의 배신, 그리고 재계의 어둠을 지배하는 검은 소나기. 강 회장과 김 비서의 치밀한 반격 스토리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잠시만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한 노인의 짓밟힌 자존심이 거대 기업을 무너뜨린 자비 없는 심판이었다. 70대 노신사 강 회장은 서늘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했다. 아래로는 H 백화점 본사의 웅장한 입구가 보였다. 그는 방금 자신의 가장 큰 협력업체였던 S섬유의 모든 거래를 끊었고 이제 막 그 회사를 인수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펜 끝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 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김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 정말 박 사장에게 기회 한 번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깊은 호수 같았다. 기회, 그자는 나를 노인네라며 꺼지라고 했지. 하지만 그 전에 그는 그의 아버지의 건실한 회사와 그 안에 수많은 직원들의 삶을 먼저 꺼지게 만들고 있었다. 기회는 이미 충분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김 비서의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모든 파국이 시작된 건 불과 며칠 전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벌어진 단 5분간의 사건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몰랐다. 자신이 그날 백화점에 가지 않았다면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거라는 걸. 강 회장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며칠 전 남자는 그 자리를 뜨면서 명함을 직원의 얼굴에 던졌다. 명함에는 S섬유 대표이사 박성철이라고 쓰여 있었다. 강 회장은 박 사장의 명함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박 사장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백화점을 빠져나갔다.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저 홀로 조용히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S섬유의 박성철. 지금부터 그자에 대해 조용히, 철저하게 뒷조사해. 하지만 강 회장은 아직 모른다. 이 작은 사건이 수많은 직원의 고통과 횡령이라는 더 큰 진실을 터뜨리는 기폭제가 되리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걸. 김 비서는 강 회장의 지시를 받고 S섬유의 박성철 사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 비서는 그룹 내에서도 그림자 비서로 불릴 만큼 조용하고 치밀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조사 방식은 마치 잘 짜인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았다.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고 주변 인물들의 증언과 회사 내부 자료, 그리고 소셜 미디어까지 꼼꼼하게 살폈다. 처음부터 미심쩍은 보고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며칠 후 김 비서는 첫 번째 중간 보고서를 강 회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박성철 사장은 대외적으로는 성공한 기업인 이미지를 내세웠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직원들의 잦은 이직이었다. S섬유는 업계에서도 연봉 수준이 높은 편에 속했지만 유독 퇴사율이 높았다. 특히 장기 근속자들의 퇴사가 두드러졌다. 보고서에는 익명의 내부 고발성 제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 사장은 늘 술을 마신 상태로 출근해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회식 자리에서는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툭하면 해고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들이 이어졌다. 강 회장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사람을 믿고 맡기는 경영을 해왔기에 이런 식의 갑질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었다. 회사 전체의 분위기를 해치고 있었다. 보고서의 다음 장에는 박성철 사장의 개인적인 소비 행태가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급 외제차 여러 대, 해외 도박장에서 포착된 사진, 그리고 명품 쇼핑의 탕진한 영수증들이 빼곡했다. S섬유는 매출 규모가 상당한 알짜 기업이었지만 이런 식의 과도한 지출은 회사의 재정에 무리를 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회사를 개인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었군. 강 회장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다. 강 회장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김 비서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최근 6개월간 S섬유에서 H백화점으로 납품되는 원단과 자재의 불량률이 이전보다 미세하게 상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백화점 품질 관리팀에서는 원단 염색 불균형, 마감 처리, 미흡 등의 불만이 접수되고 있었다. 이는 과거 S섬유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이 모든 것이 그날 백화점에서 박 사장이 시계 AS에 대해 그렇게 난동을 피웠던 이유와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강 회장은 보고서를 탁 소리나게 덮었다. 김 비서, 조사를 더 확대해. 특히 회사 자금 흐름과 박 사장의 개인 계좌,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은 시점부터의 모든 자료를 확보해와. 하지만 강 회장은 아직 모른다. 이 작은 불량률이 단순한 부실 경영을 넘어 거대한 검은 그림자의 시작이라는 것을. 네, 알겠습니다. 강 회장의 지시를 받은 김 비서는 더욱 깊숙이 S섬유의 비리 조사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팀은 마치 물속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일으키는 파문처럼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박성철 사장의 숨겨진 실체를 추적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부실 경영이나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 S섬유라는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김 비서가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회사 자금 흐름이었다. S섬유의 재무제표를 정밀 분석한 결과 박 사장이 취임한 이후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지출된 수십억 원의 의심스러운 거래들이 발견되었다. 이 컨설팅 회사들은 대부분 법인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거나 유령 회사에 가까웠다. 서류상으로는 그럴듯한 사업 계획이 첨부되어 있었지만 그 실체는 박 사장의 개인 비자금 조성 통로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역력했다. 횡령과 배임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박 사장의 개인 계좌 추적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그의 계좌에서는 정기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해외로 송금된 기록이 발견되었는데 이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역의 탈세 의혹이 있는 조세 회피처였다. 또한 수수께끼의 인물 L에게 정기적으로 고액이 입금된 기록도 포착되었다. L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김 비서는 해외 정보원까지 동원해야 했다. 보고서에는 L이 과거 박성철 사장의 아버지와 사업적 관계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H백화점 경쟁사의 핵심 임원으로 이직한 인물이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동시에 S섬유의 원단 불량률 문제는 단순한 품질 저하를 넘어 의도적인 재고 처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포착되었다. 품질 관리팀의 내부 고발자는 박 사장의 지시로 불량 원단 중 일부가 등급을 조작하여 H백화점에 납품되고 있으며 나머지 불량 원단은 헐값에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로 인해 H백화점은 품질 문제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었으며 S섬유는 불량 재고를 처리하는 동시에 비자금을 조성하는 이중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 회장은 김 비서의 추가 보고서를 받고 깊은 충격에 빠졌다. 단순히 인성 문제나
개인적인 유흥비 지출을 넘어선 조직적인 횡령, 배임, 탈세, 그리고 대기업을 기만하는 사기 행위까지. 이는 그가 평생 쌓아올린 신뢰와 윤리 경영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었다. 특히 경쟁사와 연루된 듯한 L이라는 인물의 등장은 이 사건이 단순한 S섬유만의 문제가 아님을 암시했다. 강 회장은 보고서 위로 굳게 담은 입술을 매만졌다. 이제는 단순히 박성철을 해임하는 것을 넘어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때였다. 그는 곧바로 법무팀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강 회장은 법무팀장에게 모든 보고서와 증거 자료를 넘기며 최대한 비밀리에 박성철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즉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법적 조치에 앞서 직접 박성철을 만나 이 사태를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다. 수십 년간 신뢰관계를 유지해온 파트너에게 마지막으로 직접 기회를 주려는 의도이자 동시에 박성철이 숨기고 있는 L과의 관계나 경쟁사 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미끼였다. 다음 날 오전 강 회장의 비서실에서는 S섬유 박성철 사장에게 중요한 현안 논의를 이유로 H백화점 본사 회장실로의 긴급 호출을 통보했다. 박 사장은 다소 의아했지만 대기업 회장의 호출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이 정도까지 드러났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단순한 품질 관리 문제나 재고 보고에 대한 질책일 것이라 안이하게 생각하며 회장실 문을 열었다. 회장실 안은 평소보다 냉랭하고 무거웠다. 통유리 너머 도심 풍경은 차분했지만 실내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 회장은 넓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펼쳐진 보고서가 아닌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책상만이 놓여 있었다. 박 사장은 강 회장 앞에 서서 회장님 급히 부르셔서 S섬유 박성철입니다라고 인사했다. 강 회장은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박 사장, 시계 AS 때문에 백화점에서 소란을 피웠던 일은 있겠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박 사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강 회장이 다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자네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회사를 가지고 벌인 일들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네. 이 한마디에 박 사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강 회장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박 사장이 말을 더듬었다. 강 회장은 책상 위로 손을 뻗어 조용히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김 비서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와 박 사장 옆에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고 퇴장했다. 박 사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펼치자 그가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자금 내역, 해외 도박장 사진 그리고 L에게 송금한 기록들이 펼쳐져 있었다. 박 사장은 자신이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를 찾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폭풍 전야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박성철 사장은 자신이 들킨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고 강 회장은 그 모습을 차가운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강 회장은 이 상황이 단순한 해고로 끝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오직 한 가지 질문에만 집중했다. 자네가 저지른 모든 일 횡령, 배임, 품질 조작까지 자네 혼자 한 일인가?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깊게 배어 있었다. 박 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엘이 시켰습니다. 엘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엘의 이름을 말하며 몸을 떨었다. 박 사장이 지목한 엘은 경쟁사의 핵심 임원이자 과거 S섬유 창업주와 관계가 깊었던 인물이었다. 박 사장은 아버지에게 회사를 물려받은 직후부터 경영에 무능함을 느꼈고 그때 엘이 접근해 왔다고 털어놓았다. 엘은 박 사장에게 S섬유의 자산을 빼돌려 현금화하고 그 자금을 통해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형조하라는 검은 제안을 했다. 그 대가로 박 사장은 막대한 비자금을 얻고 호화로운 생활을 보장받았다. H백화점에 납품되는 원단의 품질 조작 또한 엘의 지시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H백화점의 품질 신뢰도를 떨어뜨려 경쟁사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다. 박 사장은 자신의 유흥비 때문에 회사를 아버지의 원수와 같은 경쟁사에게 팔아넘기는 셈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강 회장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사건은 박 사장의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라 H백화점 그룹 전체를 겨냥한 조직적인 산업 스파이 행위이자 악의적인 경영 방해였던 것이다. 강 회장은 즉시 김 비서를 불러 법무팀장에게 전면적인 수사 협조를 지시했다. 박 사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은 물론 엘과 경쟁사 간의 공모관계까지 파헤쳐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했다. 모든 것이 밝혀지자 박성철은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저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당장 모든 것을 돌려놓겠습니다. 저는 엘이 그 정도까지 악랄한 사람일 줄 몰랐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박 사장, 당신은 아버지의 평생 업적과 내 수십 년의 신뢰를 무너뜨렸네. 이제 법이 당신을 심판할 것이네. 그날 오후 박성철 사장은 회사 관계자에게 둘러싸여 H백화점 본사를 떠났다. 그의 뒤로는 그룹의 법무팀이 준비한 고소장이 제출되었다는 뉴스가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엘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이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과연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는 끝까지 파헤쳐야 할 의무를 느꼈다. 박성철 사장의 무릎 꿇음과 엘의 실체 고백은 강 회장에게 깊은 배신감과 함께 강력한 반격을 결심하게 만들었다.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닌 H백화점 그룹의 명예와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조직적인 음모임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강 회장은 즉시 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엘과 그가 속한 경쟁사를 상대로 한 전면적인 법적, 사업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법무팀의 박성철 사장을 배임, 횡령, 사기, 그리고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 고소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엘을 비롯한 경쟁사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범 여부를 밝혀내고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준비를 했다. 김 비서의 그림자 팀은 엘과 경쟁사 사이의 자금 흐름, 연락 기록, 그리고
과거 유사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동시에 H백화점 그룹 내부적으로는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되었다. S섬유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불량 원단으로 인해 발생한 H백화점의 이미지 손실과 재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강 회장은 그룹 내 모든 부서에 철저한 내부 감사와 협력사 관리 강화를 지시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룹의 윤리 경영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을 간조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이지만 동시에 더욱 강해질 기회이기도 하다는 그의 말에 임원들은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H백화점 그룹의 전격적인 고소 발표와 함께 S섬유 박성철 사장의 충격적인 비리 사실이 연일 보도되었다. 대중은 H백화점의 발빠른 대처에 주목했고 S섬유와 관련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특히 경쟁사 연루설이 제기되면서 관련 업계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강 회장은 조용히 회장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곧 다가올 거대한 싸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L과 경쟁사는 분명히 반격해 올 것이었다. 하지만 강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H백화점 그룹을 지키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반격의 서막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강철 같은 의지를 담고 있었다. H백화점 그룹의 전면적인 법적 대응 소식과 S섬유 박성철 사장의 비리 보도는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경쟁사 연루설은 잠잠했던 업계에 폭풍의 전운을 감돌게 했다. 강 회장의 예측대로 L과 그가 속한 경쟁사 역시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H백화점 그룹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의 비서 김비서팀은 L에 대한 조사를 심화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L은 단순히 경쟁사의 핵심 임원이 아니라 해외를 기반으로 한 거대 검은 자금과 연루된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은 이규만, 수십 년 전부터 재계의 그림자 속에서 기업 간의 M&A, 기술 탈취, 주가 조작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조종해 온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그의 손아귀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었으며 국내외 유력 정치인과 경제계 인사들과도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규만은 박성철을 꼭두각시로 삼아 S섬유의 자산을 빼돌리고 H백화점의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동시에 H백화점의 핵심 기술 정보까지 빼돌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S섬유가 H백화점에 납품하던 불량 원단은 단순히 품질 저하를 넘어 원단 속에 H백화점의 신소재 기술 정보가 암호화된 형태로 심어져 있었음이 밝혀졌다. 김비서팀은 이규만이 이 정보를 해외로 빼돌리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착했다. H백화점 그룹은 내부적으로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L이라는 존재, 즉 이규만의 그림자는 그룹 내에 불신과 불안감을 조성했다. 익명의 제보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일부 임원들 사이에서는 이규만을 건드리면 우리 그룹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언론의 압력과 여론의 비난은
H백화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규만이 단순한 경쟁사가 아니라 재계의 암적인 존재임을 직감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이규만 같은 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할 것이다. 이건 H백화점만의 싸움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싸움이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검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규만의 모든 범죄 행위를 백일화에 드러내고 그 뿌리까지 뽑아낼 계획을 세웠다.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된 강 회장과 H백화점 그룹. 이제 그들은 거대한 어둠의 세력과 정면 대결을 펼쳐야만 했다. 강 회장이 이규만의 뿌리까지 뽑아내기로 결심했을 때 이규만 역시 H백화점 그룹을 침묵시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규만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그가 오랜 기간 구축해온 침묵의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이 네트워크는 재계와 정계 그리고 언론계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검찰은 H백화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가 지연되기 시작했다. 담당 검사는 계속해서 바뀌었고 증거 확보를 위한 영장 발부 절차는 복잡하게 꼬였다. 법무팀장에게서는 수사 라인에 알 수 없는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강 회장은 이규만의 힘이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론 역시 강 회장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S섬유 박성철 사장의 비리 보도는 갑자기 사라지고 대신 H백화점 그룹의 무리한 협력사 길들이기에 대한 익명의 비판 기사가 등장했다. 심지어 H백화점의 품질 논란을 재조명하며 강 회장이 협력사 문제를 덮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식의 루머까지 퍼져나갔다. 이 모든 것은 이규만이 흘린 역정보였으며 대중의 시선을 강 회장에게 돌리려는 교묘한 전략이었다. 강 회장은 그룹 내부에서도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주요 임원들 중 일부는 이규만의 위협에 굴복하거나 그의 편에 서서 내부 정보를 빼돌리기 시작했다. 강 회장의 오랜 측근이었던 한 전무마저 갑작스러운 병가를 내고 자리를 비웠다. 그들의 침묵과 외면은 강 회장의 외로운 싸움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이규만의 압박에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림자인 김 비서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 김 비서,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와 정보를 외부의 어떤 기관에도 의존하지 말고 이규만의 네트워크를 우회할 수 있는 최후의 한 수를 준비해야 하네. 강 회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이규만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그의 과거 치명적인 사업적 약점에 대한 은밀한 조사였다. 침묵의 그림자에 맞서기 위한 강 회장의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김 비서는 강 회장의 지시대로 이규만의 현재 네트워크를 우회하여 그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는 데 집중했다. 국내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의 기록과 은퇴한 정보원들의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이규만이 본격적으로 재계의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던 20년 전의 사건들을 역추적했다. 조사 결과 이규만은 20년 전 아시아의 한 작은 섬나라에서 진행된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깊이 관여했음이 드러났다. 이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투자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현지 정부의 부패 자금이 대거 투입되었고 결국 대규모 환경 파괴와 현지 주민들의 강제 이주를 낳으며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했던 사업이었다. 이규만은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여 빠져나왔고 사건의 모든 책임을 함께 일했던 동업자에게 뒤집어 씌웠다. 김 비서가 확보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당시 동업자가 이규만에게 보냈던 암호화된 이메일 기록이었다. 이 이메일에는 부패 자금의 출처,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조작 지시, 그리고 이규만이 동업자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결정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이메일은 이규만이 단순히 기업가로서 악행을 저지른 것을 넘어 국제적인 부패와 인권 문제에까지 연루된 파렴치한 인물임을 증명했다. 김 비서는 이 정보를 확보한 후 강 회장에게 보고했다. 강 회장은 서류를 읽는 내내 굳게 입을 다물었다. 이 증거는 국내법으로는 당장 이규만을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국제적인 이슈로 키워 그의 사회적 명예와 그가 쌓아 올린 침묵의 네트워크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 같았다. 이규만은 자신의 힘이 국내에만 미친다고 생각했겠지. 김 비서, 이 자료를 국제인권단체와 유력 외신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흘리게. 시기는 지금이 아닐세. 이규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압박을 가할 때, 그때 터뜨려야 하네. 강 회장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이규만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시간차 공격을 계획했다. 강 회장은 이규만의 압력에 잠시 몸을 숙이는 척하며 더 큰 파도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 회장은 이규만에게 반격할 카드를 쥐었지만 이를 바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이규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그 사이 이규만은 강 회장이 침묵하고 있다고 오판하고 H백화점 그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이규만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H백화점 그룹에 대한 대규모 주가 공매도 작전을 시작했다. 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동시에 그가 조종하는 언론에서는 강 회장의 경영 능력 상실과 그룹의 부도, 위기설을 연이어 보도했다. H백화점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고 그룹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강 회장은 주가가 폭락하고 임원들이 동요하는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이규만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이규만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고 강 회장에게 최후의 도발을 감행했다. 이규만은 자신의 측근 변호사를 통해 강 회장에게 익명의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이제 H백화점은 제 차지가 될 겁니다. 회장님께는 명예로운 퇴진을 권고합니다라는 조롱 섞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바로 이 순간이 강 회장이 기다리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이규만이 자신의 압도적인 힘에 도취되어 경계를 늦춘 바로 그때 강 회장은 반격을 시작했다. 강 회장은 김 비서에게 지시하여 준비된 자료들을 전 세계로 퍼뜨렸다. 이규만의 해외 부패 자금 세탁 및 인권 유린 연루에 대한 증거 자료가 익명의 제보 형태로 BBC, CNN 등 유력 외신 기자들과 국제인권단체 본부에 동시다발적으로 전송되었다. 자료에는
모든 관련 이메일과 서류의 사본,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H백화점 그룹의 주가 폭락 소식보다 더 충격적인 뉴스가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국의 거물 사업가 L 국제 부패 스캔들 연루 의혹. 국내 언론은 이규만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외신 보도를 급히 다루기 시작했다. 주가 조작으로 H백화점을 무너뜨리려던 이규만의 모든 계획은 그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의 그림자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강 회장의 침묵하는 그림자에 대한 반격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다. 이규만의 과거 비리 연루설은 전 세계적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그의 악명 높은 침묵의 네트워크는 이 예상치 못한 공격 앞에서 무력화되기 시작했다. 해외 유력 외신들이 이규만의 실체를 파헤치는 보도를 쏟아냈고 국제인권단체들은 관련국에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금융시장이었다. 이규만이 주도했던 H백화점 그룹의 주가 공매도 작전은 이규만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그의 자금줄이었던 해외 투자자들이 급격히 철수하기 시작했고 그의 이름이 언급된 모든 금융거래는 고위험 딱지가 붙어 동결되기 시작했다. H백화점 그룹의 주가는 이규만의 악재로 인해 일시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상황은 급변했다. 수사에 미온적이던 검찰과 압력을 넣었던 정계 인사들은 이규만과의 연루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일제히 몸을 사렸다. 수사를 지연시켰던 검사들은 즉시 교체되었고 새로운 수사팀은 H백화점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이규만과 박성철 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전격적으로 집행했다. 박성철 사장이 이규만에게 보냈던 결정적인 증거들과 이규만의 경쟁사 연루 증거들이 확보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이 승리의 순간에도 방심하지 않았다. 그는 김 비서에게 이규만은 호랑이네. 벼랑 끝에 몰리면 더욱 날뛸 걸세라고 경고했다. 강 회장은 이규만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그의 국내 모든 거점을 봉쇄할 것을 지시했다. 이규만은 모든 것이 자신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분노했다. 그는 즉시 해외 도피를 시도했지만 그의 과거 비리가 국제적인 수사망을 만들어 놓은 터라 모든 탈출 경로는 막혀 있었다. 이규만은 최후의 수단으로 강 회장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감행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신복을 시켜 강 회장을 미행하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의 승리는 눈앞에 있었지만 이규만의 마지막 발악은 거대한 폭풍처럼 강 회장과 H백화점 그룹을 덮치려 하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이규만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강 회장은 직감했다. 강 회장은 이규만의 도발을 예측하고 있었다. 김 비서는 이미 강 회장의 경호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규만의 잔존 세력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규만이 선택한 마지막 발악은 치밀한 사업가적 수법이 아닌 어둠 속의 습격이었다. 그날 새벽 강 회장이 퇴근 후 사택으로 향하는 길목이었다. 평소 강 회장의 사택 주변은 조용하고 안전했지만 이규만의 신복들은 이 틈을 노렸다. 김 비서가 운전하는 차가 사택의 마지막 코너를 돌았을 때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튀어나와 강 회장의 차를 가로막았다. 승합차에서 마스크를 쓴 건장한 남자들이 순식간에 내렸다. 김 비서는 순간적인 판단력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동시에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회장님, 몸을 숙이십시오. 김 비서는 운전석에서 내려 격렬하게 저항했고 이규만이 보낸 괴한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김 비서는 평소 강 회장 몰래 특수 훈련을 받아온 그림자 비서 그 자체였다. 그녀는 괴한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시간을 벌었고 그 사이에 강 회장 경호팀의 후발 차량이 현장에 도착했다. 괴한들은 경호팀이 도착하자마자 재빨리 승합차를 타고 도주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김 비서의 기지와 희생 덕분에 강 회장은 다치지 않았다. 김 비서는 팔과 다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강 회장의 안전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김 비서에게 물었다. 자네, 괜찮은가? 대체 언제부터 이런? 김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회장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규만이 마지막까지 비열한 수를 쓸 것을 예측했습니다. 강 회장은 김 비서의 희생과 충성심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더 이상 이규만의 폭주를 용납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위협이 아닌 이규만이 스스로 벼랑 끝에 몰렸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 회장은 이 사건을 공개하고 이규만을 폭력, 협박, 살인 미수 혐의로 추가 고발할 것을 지시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진 새벽의 습격은 오히려 이규만의 몰락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었다. 이규만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저물고 있었다. 강 회장 습격 사건은 이규만의 몰락에 결정타를 날렸다. 언론은 H백화점 그룹 회장에 대한 테러 시도에 경악했고 이규만 관련 국제비리 의혹과 함께 그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주가 조작, 횡령, 그리고 폭력까지 동원한 그의 범죄 행위는 더 이상 침묵의 네트워크로 덮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검찰은 강 회장 습격 사건을 계기로 이규만에 대한 수사를 특별수사팀으로 전환하고 전면적으로 압박했다. 이규만은 국내외 모든 금융 계좌가 동결되고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다. 그를 보호했던 정계와 재계 인사들은 자신들의 연루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고 이규만의 네트워크는 순식간에 와해되었다. 며칠 후 이규만은 자신의 비밀 은신처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초췌하고 수척한 모습이었으며 과거의 오만하고 냉철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체포는 국내외 언론의 톱뉴스가 되었고 재계에 숨겨진 암적인 존재가 드디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한편 S섬유의 박성철 사장은 이규만의 지시에 따랐다는 사실이 참작되기는 했지만 결국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다. 강 회장은 S섬유를 그룹의 관리 하에 두고 품질을 회복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장기간 근속했던 숙련된 기술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박 사장의 갑질로 상처받았던 직원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약속했다. 강 회장은 김 비서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다. 김 비서는 경미한 부상이었지만
강 회장은 그녀의 희생과 충성심에 깊이 감사했다. 김 비서, 자네가 아니었다면 H백화점은 물론 내 목숨까지 위험했을 걸세. 이제 자네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네. 강 회장은 김 비서를 그룹의 윤리 경영 이사회의 핵심 책임자로 임명하며 앞으로 그룹의 모든 부패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겼다. 이규만의 몰락과 함께 H백화점 그룹은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한 윤리적 기업으로 거듭났다. 강 회장은 회장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검은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더 밝은 빛을 채우는 것이 그의 새로운 임무였다. 긴 싸움은 끝났지만 H백화점 그룹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규만의 체포와 그룹 내부 정화 작업이 마무리된 지 1년 후 H백화점 그룹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때 주가 폭락과 부도 위기설에 시달렸던 그룹은 이제 강 회장 주도로 투명 경영과 협력사와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모범 기업이 되었다. 김 비서는 약속대로 윤리경영 이사회 의장으로 그룹 내 최고 위층에 올랐다. 그녀의 집무실은 회장실 바로 옆에 위치했으며 그 어떤 임원도 그녀의 감사와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녀는 H백화점 그룹을 벼랑 끝에서 구해낸 숨겨진 영웅이자 강 회장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했다. S섬유는 H섬유로 이름을 바꾸고 김 비서의 감독하에 품질 관리와 노동 환경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었다. 강 회장은 박성철의 아버지, 즉 S섬유의 창업주가 쌓아 올린 명성을 되찾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믿었고 H섬유는 다시금 업계 최고의 품질과 윤리를 자랑하는 협력사로 거듭났다. 강 회장 자신은 이전보다 훨씬 평온한 나날을 보냈다. 그는 이규만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신뢰와 인간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그는 명예로운 은퇴를 고려하기 시작했으며 그룹의 미래를 믿음직한 손에 맡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맑은 오후 강 회장은 새로 정비된 H섬유의 공장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밝게 웃으며 일하는 직원들과 개선된 작업 환경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창업주가 세웠던 기업의 초심, 바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강 회장은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말했다. 김 의장, 이제 됐네. H백화점은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 같네. 그날 저녁 H백화점 본사 회장실의 불은 평소보다 일찍 꺼졌다. 긴 싸움 끝에 찾아온 평화였다. 강 회장은 어둠 속에서 고요히 빛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서 가장 어둡고도 가장 빛났던 챕터가 완전히 끝났음을 조용히 선언했다.